그들의 코 속을 파고든 것은 지독한 악취였다. 팔다리 귀신의 흔적이었다. 여리는 부적을 꽉 쥐고 속삭였다. 이무기 강철이 우린 절대 저 것을 놓쳐선 안 돼. 강철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인간의 육신에 갇힌 그는 이제 신적 기운을 잃었지만 천년의 수련으로 다져진 본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열이, 조심해.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팔척 귀신은 경기석의 힘을 빨아먹고 자란 괴물이다. 우리가 가진 부적만으론 부족할지도 몰라. 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무당의 손녀가 아니었다. 고통과 배신 속에서 단련된 그녀는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전사였다. 숲속 깊은 곳, 거대한 바위 틈에서 끈적한 안개가 스며 나왔다. 그 안에서 팔척 귀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8개의 다리가 거미줄처럼 꿈틀거리고 붉은 눈이 어둠을 꿰뚫었다.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사람의 혼을 앗아갈 만큼 지독했다. 여리는 부적을 던지며 주문을 외웠다. 하늘의 빛이여, 땅의 기운이여, 이 더러운 존재를 정화하라. 부적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기며 귀신의 다리 하나를 태웠다. 팔척 귀신이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며 여리를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강철이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윤갑의 육신에 깃들었지만 이무기의 민첩함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여리가 준 단검을 휘둘러 귀신의 다리 하나를 베어냈다. 검은 피가 땅을 적셨고 귀신의 울부짖음이 산을 뒤흔들었다. 전투는 치열했다. 팔척 귀신의 다리가 거대한 채찍처럼 휘둘러질 때마다 나무가 부러지고 바위가 갈라졌다. 여리는 부적과 주술로 귀신의 움직임을 묶으려 했지만 경기석의 힘을 흡수한 귀신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강철은 이를 악물며 여리 곁을 지켰다. 그의 몸은 이미 상처로 뒤덮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여리, 내가 저놈의 시선을 끌 테니 경기석을 노려. 여리는 강철의 외침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경기석의 조각을 꺼냈다. 이 작은 돌은 신과 인간의 경계를 지키는 유물이었다. 그녀는 경기석을 높이 치켜들며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경기석이여, 내 힘으로 이 어둠을 거둬라. 경기석이 붉은 빛을 뿜으며 공기를 갈랐다. 그 빛은 팔척 귀신의 몸을 관통했고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8개의 다리가 하나씩 꺾이고 붉은 눈이 꺼져갔다. 마침내 귀신은 검은 연기로 변해 사라졌다. 숨을 헐떡이며 여리와 강철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여리는 윤갑의 영혼이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아무 기척도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절망에 빠졌다. 왜 윤갑이 돌아오지 않는 거지? 우리가 이 모든 걸 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강철은 그런 여리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신적 존재였던 과거를 잃고 이제 인간의 육신에 갇힌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배고픔, 피로, 그리고 무엇보다 여리를 향한 묘한 끌림. 그는 천천히 여리 곁에 앉으며 말했다. 여리, 난 이제 이 몸에 익숙해졌어. 밥을 먹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드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게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여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곁에 있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 같아. 여리는 강철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강철을 신으로 혹은 집착의 화신으로만 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윤갑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강철, 난 아직 윤갑을 포기할 수 없어. 그의 혼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 내가 찾아낼 거야. 강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리의 결심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그는 여리를 지키고 싶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것은 윤갑의 모습이었지만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여리의 심장이 뛰었다. 윤갑, 정말 너였어. 강철도 그 기운을 느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여리, 이건 함정일지도 몰라. 수사육기가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 여리는 단호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경기석이 쥐어져 있었다. 함정이든 뭐든 난 가야 해. 윤갑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궁궐의 어두운 복도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열이와 강철은 숨을 죽이며 대전으로 향했다. 손에 쥔 경기석이 미세하게 떨리며 붉은 빛을 뿌렸다. 열이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윤갑의 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강철의 가슴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인간의 육신에 갇힌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었다. 열이를 향한 그의 마음은 사랑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신성을 되찾으려는 욕망인지 그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비의 주술이 궁궐을 뒤덮었다. 검은 연기가 바닥을 기며 기묘한 형체로 변했다. 수사육기였다. 그 귀신은 윤갑의 목소리를 빌려 열이를 유혹했다. 열이, 내가 여기 있다. 날 구해줘. 열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 소리가 거짓임을 알았다. 하지만 심장이 떨렸다. 윤갑의 혼이 정말 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그녀는 경기석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수사육기, 내 속임수를 뚫고 윤갑을 되찾겠다. 경기석이 폭발하듯 빛을 뿜으며 검은 연기를 갈랐다. 수사육기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 순간 대비가 대전의 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왕의 안경이 들려 있었다. 렌즈에 깃든 또 다른 경기석이 불길한 기운을 뿜었다. 열이, 내가 뭘 하려는지 안다. 대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경기석의 힘은 신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이다. 열이는 주저하지 않았다. 윤갑의 혼을 돌려줘?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대비가 웃었다.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 붉게 빛나며 공기가 뒤틀렸다. 어리석은 아이야. 윤갑의 혼은 이미 내 주술 속에 녹아들었다. 내가 쥔 경기석은 그를 구할 열쇠가 아니라 조선을 멸망시킬 불씨일 뿐이다. 강철이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열이를 지키기 위해 단검을 휘둘렀지만 대비의 주술이 그의 몸을 올감했다. 검은 연기가 그의 팔다리를 묶고 그의 숨을 조였다. 강철은 고통 속에서 열이를 바라보았다. 열이 도망쳐. 하지만 열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경기석을 두 손으로 쥐고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여, 이 부정한 힘을 정화하라. 경기석이 폭발하며 궁궐을 뒤흔들었다. 대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왕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렌즈가 산산조각 나며 경기석의 힘이 해방되었다. 그 순간 윤갑의 혼이 희미한 형체로 나타났다. 열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갑! 하지만 그의 형체는 곧 흐릿해지며 바람처럼 흩어졌다. 열이는 무릎을 꿇었다. 왜 또 사라진 거야? 그녀의 절망이 궁궐을 메웠다. 강철은 연기에 휩싸인 몸을 일으키며 열이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떨렸다. 열이, 윤갑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어. 수사육기가 그의 혼을 흉내낸 거였어. 열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그는 여기 있었어. 그때 바닥에 떨어진 안경의 파편이 기묘한 소리를 내며 빛났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경기석의 잔재가 열이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눈이 붉게 물들며 기운이 폭주했다. 강철이 외쳤다. 열이, 정신 차려? 하지만 열이는 이미 그녀 자신이 아니었다. 경기석의 힘이 그녀를 집어삼키며 신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궁궐을 무너뜨리고 하늘을 갈랐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열이를 끌어안았다. 열이, 날 봐.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혼을 붙잡으려 했다. 천년의 이묵이었던 그는 이제 인간의 나약함을 받아들였다. 그는 열이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신이 아니어도 너 곁에 있을게. 제발 돌아와. 그 순간 열이의 눈에서 붉은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강철의 품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경기석의 힘이 그녀의 몸을 떠나며 궁궐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열이는 깨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강철, 내가 뭘? 강철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만 남았어. 하지만 그들의 뒤에서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대비의 주술은 사라졌지만 경기석의 파편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건 끝이 아니다. 조선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열이와 강철은 서로를 의지하며 궁궐을 떠났다.
윤갑의 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철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여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 어둠 속에서 경기석의 잔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진짜 끝난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비극의 서막일 뿐일까?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았다.